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황혼이혼이 이제 급증하고 있죠. 네. 뭐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 것이 좀 이슈가 됐는데요. 이 생활 동반조법으로 가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결혼 역대 최소 21만 건. 이제 결혼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20년 황혼 이혼 증가. 네, 그래서 황혼 이혼이 37.2%. 굉장하죠. 네, 결혼은 21만 4천 건, 10.7%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떨어지고 그리고 황혼 이혼은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결혼 반드시 해야 좋다는 비율은 51.2%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국민 전체 인식들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인터넷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20년 이상 부부 황혼 이혼 4만 건 넘어. 이제 과거에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농업사회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는 계속 그 가족이라는 것이 노동력이 되고 부가 되고 또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져야 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또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족이 주고 있는 정과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소중했는데 세상이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무엇보다 이제 개인의 자율, 또 자유, 또 개인의 유연성, 또 개인의 행복 이러한 측면들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 이혼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자녀들도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그 상황에서는 이혼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교수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 합의를 했다. 언제까지? 그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때 이혼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자녀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성격 차이라든지 또는 교육관에 대한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지옥 같대요. 지옥 같대요. 사는 게. 그런데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미루는 거죠. 미루고 있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혼하기로 했다. 또는 아이가 성인 될 때 이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이혼을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때요? 삶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뭐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정황이다. 그리고 황혼 이혼을 원하는데 거부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돼버린 가족.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자녀들도 이혼하길 바란다는 거야. 아주 싸우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예? 싸우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자기들 결혼할 때는 와라.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 성인 될 때까지는 지원해라. 성인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해라. 그 부모의 역할 아니냐? 부모의 의무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은 야 내가 여지껏 죽으라고 뼈골 빠지면서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이혼해라. 싸우는 거 싫다. 대신 책임은 져라. 결혼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책임은 져라. 예? 이거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나는 뭐가 된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 또 이 부부 입장에서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대신 우리들에 대한 자립 책임은 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만병의 근원이 된 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해도 결국 혼자 된다. 황혼 이혼이 보면서 이제 허탈해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뭐 여기도 보면은 에,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빌 게이츠도 딱 이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혼 이혼을 하는데 이게 뭐 그냥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4만 명이 이제 황혼 이혼을 했다. 37%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37.2%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절반은 아유 결혼할 필요 있냐? 옛날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유 결혼 안 해 했는데 결혼할 필요 있냐?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결혼해도 결국 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 이유, 여자 남자를 보니까 여자들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들이. 또 전통적 가족 문화, 가족 관계 부담. 이게 여자는 굉장히 높았어요. 전통적 가족 문화나 가족 관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관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남자 여자들이 비슷하죠. 또 가족 부양 부담. 남자들은 이제 가족 부양. 근데 요즘에는 뭐 이 가족 부양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20%도 안 나옵니다. 20%도. 그러니까 뭐 사실상 20 몇 프로 나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키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부양해 주겠지 했는데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40대부터는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은퇴 준비, 노후 준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노후 자금이다. 노후 자금. 그러니까 이 자금을 자식들한테 다 밀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후 자금 다 밀어줬는데 나중에 진짜 뭐 황혼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황혼 거지. 그래서 또 대우도 못 받고 욕 먹고 뭐 진짜 버림받고 뭐 요양원에 가게 되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은 인생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자금, 그러니까 자식들을 사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도가 뒷받침이 되니까 성인이 되는 순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순간은 딱 스탑입니다. 지원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정 어려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것은 갚아라. 그래서 가족 간에도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고 자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 보면은 자식 돌봐주고 뭐 집 사줘야 되고 이상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심지어는 뭐 차까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손자까지 봐줘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황혼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심을 길러주고 독립심을 길러주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갖게 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결혼에 대해서 기피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정책 제도가 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에 와서 기본 자산제니 국민 배당금제니 또 뭐 기본 소득제니 안심소득제니 부의 소득제니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공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고 이제 부모가 뭐 집을 사줘, 차를 사줘, 뭐 애를 봐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도 안 해주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노후 자금이 없으면 큰일 난다. 그 노후 자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밀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노후 자금 준비하세요. 노후 자금. 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자식 집 사주고 자식이 나중에 뭐 돌봐주겠지. 뭘 돌봐줘요? 부인하고 의견이 둘이 일치하는데
그래갖고 뭐 자식한테 뭐 건물 사주고 뭐 집 사주고 나중에 벼락 거지 되는 거예요. 황혼 거지 돼가지고 갈 때 올 때 없는 신세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자금 준비됐느냐? 그다음 40대부터는 건강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건강 관리. 노후에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건강 관리 해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동생들한테도 건강 관리해라, 건강 관리.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라. 예? 이게 중요하다. 아유, 뭐 아이 뭐 유학 보내고 뭐 석사 박사까지. 아니 그 석사 박사 다 필요 없고 학벌주의 이제 무너진다. 그리고 뭐 다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는 자식이 뭘 해줘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을 해야 돼요. 자녀들도 스스로 독립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 노후에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안 하면은 더 늙어버리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가장 괴로운 거는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예? 우울감 때문에 아주 진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야 돼요. 정치 활동을 하든 무슨 뭐 취미 활동을 하든 또는 뭐 내가 공부를 하든 평생 학습. 예? 그래서 제가 모든 대학은 이제 학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생 학습 센터가 돼야 된다. 교육부는 없어진다 이제. 교육부는 없어지고 중앙 평생 학습 센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대학에서 뭐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공부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거 항상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걷기입니다. 걷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나무 풀, 나무 풀 꽃 이거 좋아해요. 푸른 하늘 그리고 물 좋아합니다. 강 바다 냇가 뭐 그다음에 이렇게 계곡 이런 물소리 좋아하고 새소리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숲을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색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걸 좋아해요. 그 정책을 개발하고 사색하고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활동이 굳이 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행복한 활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애완동물을 키우든 수영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등산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이렇게 건강에 좋은 근데 그게 뭐 술 먹는 활동 저 도박하는 활동이면 다 버리는 거죠. 그게 건전하고 좋은 활동들. 그다음에 고독 관리. 이 고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독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사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책을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죠. 예,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 또 좋은 가족들과의 관계. 하지만 가족도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누가 누구를 삶에 부담을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그러한 가족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집 헌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 그쵸? 네, 집 헌수 등 결혼 비용 부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원하겠다. 각종 지원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희망 고문 당하면 안 돼요. 희망 고문 당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하고 선거 끝나면 안 해요. 이런 모습들, 소상공인 손실 보상하겠다. 선거 전에는 서로 하겠다. 내가 원조다. 싸우더니 끝나고 나니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이 정치인들 DNA 속에는 지배하는 DNA가 있어요. 지배하는 DNA. 그리고 우리나라가 40%에서 60%가 조선시대 때 노비였기 때문에 저도 노비 DNA가 있을지도 몰라요. 노비 DNA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를 시켰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스스로 극복하고 우리가 국민 주권 의식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제가 국민이 주인인데 왜 공무원들한테 무서워하세요, 공무원을?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피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 후배들도 보면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오면은 뭐 공무원한테 개구리를 잡아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한대요. 그 개구리 잡는 거 불법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좋아해가지고 산에서 개구리 잡아다가 바칩니다. 한번 그 터트리죠. 근거 가지고 증거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관료들한테 갖다 바치는데 습성이 돼버린 거예요. 습성. 그게 뭐냐면 노비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노비 DNA. 그리고 관료들은 관료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계속 괴롭히고 뜯어먹고 개구리까지 받고 이거 진짜 개구리 받는 공무원들 잡아야 됩니다. 네. 그 자녀 양육 부담, 양육 부담, 그렇죠? 자녀 양육 부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가족을 부양한다, 뭐 집 혼수, 결혼 비용.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하니까 이제는 생활 동반자법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동반자법. 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따를 사람은 따르고 생활 동반자법 해가지고 같이 거주하면은 거주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 이제 서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서로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재산도 다 분할하고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황혼 이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양육권 문제라든지 친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이혼이라는 게 어렵지만 황혼에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이에요. 재산 분할.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거냐. 그래서 재산도 미리미리 내 거 또 남편 거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하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현명해요. 현명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산 분할 때문에 서로 죽이고 뭐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자녀를 낳고 한 이불 에서 함께 살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니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게 막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아주 뭐 제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정황에서 생활 동반자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